주인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침착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상사의 부당한 평가, 바꿀 수 없는 회사 문화,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 우리는 매일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며 지쳐갑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완전히 다른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황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그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발견한 세 가지 가르침이 오늘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세기 후반 네로 말기의 로마. 황제 네로의 궁전 뒤편,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숙소. 수십 명의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구석에 한 젊은이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후천적으로 획득된이라는 뜻.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에 본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획득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그에게 낯선 외국어 같았습니다. 젊은 에픽테토스는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비서이자 측근,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종종 그 권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그는 노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에파프로디토스가 술에 취해 내려왔습니다. 에픽테토스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에파프로디토스는 갑자기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세게 비틀고 계십니다. 에픽테토스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 그래? 내가 세게 비트는 거라고? 에파프로디토스는 비웃으며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주주인님, 계속하시면 제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에파프로디토스를 더 자극했습니다. 부러진다고? 한번 보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러질 것이라고. 에파프로디토스는 당황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 노예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에픽테토스를 걷어찼고 휘청이며 빠져나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동료 노예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에픽테토스, 완전히 부러졌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거야. 그렇겠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 노예인데다 불구자까지 되면 더 처참해질 텐데. 에픽테토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리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다. 왜 그럴까? 동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에픽테토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주인은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주인도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뭔가 주인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다음 날 아침 에픽테토스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나무 막대기로 임시 부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자유도 없는데 이제 성한 몸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인을 시중들고 밤에는 쇠사슬에 묶여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주인 에파프로디토스는 교양 있는 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철학자들을 궁전으로 초대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노예인 에픽테토스는 주인 곁에서 술을 따르며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들에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주인의 술잔에 포도주를 따르며 강연장 구석에 서 있었지만 온 정신은 그 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욕구, 태도입니다. 이것들만이 오롯이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평가, 날씨,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숙소로 돌아온 에픽테토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눈을 떴습니다. 무소니우스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나에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노예 신분, 부러진 다리, 쇠사슬, 주인의 잔혹함. 이 모든 것이 내 통제 밖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이것들, 오직 이것들만이 진정 자신의 의지 안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의 몸을 묶을 수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의지까지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내 자유가 있다. 쇠사슬은 내 발을 묶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오지 못한다. 외부는 사건, 내부는 선택. 다음 날부터 에픽테토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모욕을 줄 때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욕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만큼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 밤마다 그는 훈련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반응을 점검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절름발이었고,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평온해졌습니다. 진정한 평온, 체념이 아닌 깊은 이해에서 오는 평온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소니우스 루푸스가 다시 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배우고 싶습니다. 노예가 철학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소니우스는 에픽테토스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보았습니다.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에픽테토스라고 합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네. 황제든 노예든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철학자가 될 수 있네. 내가 자네를 가르치겠네. 그날부터 에픽테토스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비밀리에 에픽테토스를 가르쳤습니다. 주인 몰래 새벽과 밤을 이용해서였습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제논의 가르침이 그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은 그의 경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노예로서 그는 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무소니우스가 읽어주는 구절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험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네로가 자살했고 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로 사후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그가 처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름발이의 가난한 전직 노예.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겠어. 에픽테토스는 로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93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철학자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황제는 자유로운 사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 서부의 작은 항구 도시 니코폴리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초라한 방 하나를 빌려 학교를 열었습니다. 나무 의자 몇 개와 낡은 책상뿐. 전직 노예가 철학을 가르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텅 빈 강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이 없는 것.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내 의지 안에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돈, 사업, 명예, 가족, 모든 것을요. 그것들이 원래 자네 것이었는가? 돈은 자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네. 얻을 수 있으면 잃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것은 없단 말입니까? 아니, 자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네. 자네의 의지, 자네의 판단, 자네의 선택.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능력.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들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상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코폴리스에 특별한 철학자가 있어. 그는 삶에서 배운 것을 가르친다네.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민들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나도 자네들과 같았네. 아니, 자네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네. 그의 강의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말은 책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 속에서 직접 검증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픽테토스의 명성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까지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자네는 자네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의지하고 있네. 부, 명예, 권력, 이것들은 자네 것이 아니네.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 자네가 진정 소유한 것에 의지하게. 자네의 품성, 자네의 덕, 자네의 의지.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네. 그 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학교는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젊은 귀족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의 스승 유니우스 러스티쿠스를 통해 에픽테토스의 담화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에픽테토스 철학의 영향이 가득했습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황제에게까지 닿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에픽테토스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여전히 다리는 절었습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소유한 물건이라곤 낡은 램프 하나와 책 몇 권뿐. 어느 날 도둑이 그의 집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훔쳐갈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 내게는 훔쳐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네. 참으로 자유롭지 않은가? 외부는 사건, 내부는 선택.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마지막 강의 날이 왔습니다. 몸이 약해져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천천히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일세. 첫째, 무엇이 자네의 의지 안에 있고 무엇이 자네의 의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라. 자네의 의지 밖에 있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네의 생각과 태도와 선택에만 집중하라. 둘째, 일어나는 일 자체가 자네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자네를 불행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드는 것이지. 셋째,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 어려움은 자네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체육관일세. 사람들은 내게 묻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답하네. 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 135년경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 아리아누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다마록과 엔케이리디온. 이 책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에픽테토스로부터 나는 배웠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어디서 오는지. 노예로 태어나 다리가 부러지고 평생 가난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쇠사슬 속에서 발견한 진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자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묶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에픽테토스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선택의 자유와 내면의 평온입니다. 그가 남긴 3가지 가르침, 우리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사의 기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일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프로젝트가 엎어진 것, 승진에서 누락된 것, 이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패로 받아들일지,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셋째,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힘든 프로젝트, 어려운 관계, 예상치 못한 위기. 이것들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체육관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내려놓고 대신 매일 새벽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내려놓고 대신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겠습니다. 상사의 비난을 곱씹으며 자책하지 않고 저 말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되뇌겠습니다.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회피하지 않고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에픽테토스가 쇠사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